조합 설립인가 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여러 명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조합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조합은 선임 없이 각자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 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처분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서울 목동의 모 재건축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해당 사업구역에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인가 후에 두 채 중 한 채를 제3자에게 팔 수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물권자란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여러 개의 구분 소유권, 상가를 포함합니다. 구분 소유권을 보유한 1인 또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1세대란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등록표상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이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1세대로 본다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입니다. 오늘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물권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해서 문의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후의 개념을 사업시행자 지정고 시 이후로 이해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동 재건축의 경우는 신탁 방식이 많기 때문에 본 영상 이해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전후 다물권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합 설립인가 전에 처분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다물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독립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서 개별적으로 분양 신청 및 분양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인가 후에 다물권자가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면 도시정비법 제39조 1항 3호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은 하나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되게 됩니다. 참고할 만한 판결례로 부산고등법원 2020년 2월 12일자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재개발에 관한 판결례이긴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판결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건 개요에 관해서 살펴보면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로 조합 설립인가 후에 1인 소유자로부터 각각 한 개씩 양수하였습니다. 피고조합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에 원고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를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서 관리처분 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판례는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은, 첫 번째,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1인의 소유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후 다수의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라면 한 개의 분양권만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경우에 양수인들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피고조합에 신고하고 그 대표자 1인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고, 피고조합이 원고들을 현금 청산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김건우 변호사는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상당한 의문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에 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판례 연구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영상에 있어서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부산고등법원 판결내에 기초하여서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다물권자 처분행위 관련 주요 논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원과 분양권은 분리되지 않고 인정되는 조합원의 숫자만큼 분양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합 설립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소유자를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을 하고 조합원으로 산정된 소유자의 숫자만큼 분양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1인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후에 부동산을 양도받은 양수인들은 한 개의 분양권 중 자신
자신의 권리 범위에 따른 공유 지분만큼의 분양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대표조합원 선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는데, 첫 번째로 조합 설립인가 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여러 명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조합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각자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분양 신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양 신청 기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분양 신청자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 후에는 추가적인 분양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는 정비 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조합원들의 권리관계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다물권자 처분행위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살펴보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후에 따라 처분행위의 법적 효과가 너무도 달라집니다. 너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신탁회사 사업시행자 지정고 시 시점을 말합니다. 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들은 반드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조합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대표조합원은 분양 신청 등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를 대표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양 신청 절차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분양 신청 시에 대표조합원 명의로 신청하고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그들의 분양 신청서도 첨부하셔야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권리 주장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필히 다물권자의 처분행위 논점을 검토하셔야 하며, 이는 투기가열 지구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논점입니다. 즉, 투기가열 지구라면 재당첨 제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재건축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양도 양수 금지 원칙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물권자의 처분행위 논점 까지 필히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에는 다양한 법률 리스크들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매수하고서도 대단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껴줄 수 있습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또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